오늘 좀 어려워요. 3시간 꽉 좀 채워보겠습니다. 2회차로 편성. 오늘은 이제 개념 별명 플러스 예제 문제 그리고 개념 수에 있는 문제 한 뭐 두세 문제 정도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킬러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못 풀지만 이따가 이제 뭐랄까 명상의 시간처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잠깐 한 문제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일과 에너지를 배웠거든. 중3 2학기 때 배웠을 거라서 아마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맨날 이런 파트 시작하면 저런 남자애가 뭐 밀고 가잖아. 저런 분이 맨날 나왔을 거고. 근데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한 일, 받은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포인트로 잡고 가면 좋냐면 누가 일을 했냐 혹은 누가 일을 받았냐를 구별하면 돼. 아마도 들어봤을 거지만 좀 더 할 건데 이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배웠을걸? 기억나는 거 같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까이는 거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뭐 충전된다고 할까?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일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일을 한다고 무조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상대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빨라질 수 있겠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버리면 속력이 느려질 거라고. 그럼 에너지는 작아진 거지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일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 에어컨이 좀 이상해. 좀 센 거 같아. 온도는 안 낮은데 바람 자체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친구 아니야. 하여튼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된대요. 그래서 W equal FS에서 다니는 주를 쓴다라고 하는 건데 좀 기억을 좀 해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이 파트는 항상 그 설명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 풀려고 하면 갑자기 어려워져. 그래서 조금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일이 되는 거야. 한 일 혹은 받은 일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힘은 F.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저 친구는 알짜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이 친구는 알짜 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짜 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물체에 준 뭐 철수가 만약에 힘을 줬어 물체에 그럼 철수가 준 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수가 준 힘일 수도 있고 영희가 준 힘일 수도 있고 지구가 준 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건 끝도 없어.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하면 돼. 너 일 얼마큼 했어? 그럼 내가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한 가지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알짜 힘이 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알짜 힘도 하나의 가지수 중에 하나야. 니네가 판단해야 될. 무조건 여기는 알짜 힘을 넣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가지수가 그런 것들이 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고 해야 된다. 느낌이 싸하지? 요건 이제 잠깐 이해만 하고 지울 건데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물체가 이제 2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체를 열심히 이제 밀어가지고 혹은 당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5m를 끌고 갔다. 누가 끌고 갔느냐 잘 봐야 됩니다. 철수는 오른쪽으로 5N이라는 힘을 줬다. 그래서 5m를 끌고 갔다. 이게 철수 거다. 아우 그걸 왜 그래? 영희는 왼쪽으로 4N의 힘을 줘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갔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막 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모지않게 밀어도 버스가 니는 계속 밀리고 뒤로 이렇게 쭉 밀릴 수 있지. 그러니까 꼭 내가 준 힘의 방향대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이때 철수가 한 일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영희가 반대쪽으로 4 했으니까 어쩌고 할 필요 없이 난 그냥 5N 줬고 물체가 5m 갔어. 그러니까 나는 25줄 만큼 일한 거야 라고 하는 끝인 거야. 더 이상 철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잘 봐. 나중에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영희가 한 일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영희가 한 일, 영희의 W는 이 S 있잖아. 이 S 힘 곱하기 거리 할 때 요거 S 요것은 뭐냐면 내가 누가 줬든 간에 얘네들 중에 누가 줬든 간에 그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힘과 일치하는 방향에 대한 거를 곱해줘야 되거든.
힘과 일치하는 걸 곱해야 돼. 근데 철수는 쥐가 준 힘이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곱한 거다 이거야. 근데 0이는 반대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을 했다는 거야. 요거 참 잘 기억해야 돼. 0이는 마이너스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4N의 힘인데 반대로, 그래서 5m를 역시 이동됐다. 나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0이 간 일은 마이너스 20줄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직 항력도 있었을 거야, 그죠? 수직 항력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야? 수직 항력,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그 친구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무슨 말이야? 한 일이 없다. 걔는 물체의 에너지를 바꾸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수직 항력의 한일은 쓸 필요도 없다 이거야. 중력의 한일은요? 마찬가지겠죠. 중력도 수직이잖아, 이동 방향과. 그럼 역시 한일이 없는 거야. 그래?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다 있는 중학교 때 이거 마이너스 얘기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중학교 때 보통 이 철수 얘기까지 하고 끝납니다 이게 보통.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오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갔고 하나 더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야 돼. 알짜 힘이 한 일 W는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4N 이게 알짜 힘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5m 해가지고 알짜 힘이 한 일은 5줄이 되는 거예요. 안경이다. 무슨 말이냐면 알짜 힘이 한 일과 각각의 주체가 한 일은 구별해야 된다. 오늘 시험 안 보나요? 시험 본다 했나? 아 매일 월요일이에요. 그렇지 월요일날 봐야지.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죠? 선생님 근데 이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비스듬하면 어떡하죠?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쪼개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스듬한 건 없어. 코사인이나 사인을 취해가지고 나란하게 만들어 버릴게. 여기다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좀 올릴까 하면은 그거 왜 이렇게 찝찝거리지? 아이고 힘이 아니네.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지금 이 경우에 철수 같은 게 있고 혹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철수라고 써줄게요. 철수처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했는데 방향이 일치했어. 그래서 W가 한일의 양이 플러스가 나왔다. W가 그냥 곱했더니 플러스 25다. 이 얘기는 그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 일을 해주긴 해줬는데 그 물체 입장에서는 철수는 물체한테 일을 한 거잖아. 이거 좀 중요한 거다. 어려운 거 잘 둬야 돼.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져. 물체가 2개, 3개 같이 움직인다고. 철수는 일을 한 거야. 물체한테. 그럼 물체로 입장을 바꾸면 일을 받은 거지. 그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야. 과자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잔에게 자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건데 내가 일을 해버렸어.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야. 얘한테. 그럼 철수의 에너지는 줄어야지. 사실은 내 에너지를 얘한테 준 거야. 내 돈을 편의점 아저씨한테 준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물체는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그죠? 근데 에너지를 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철수가 상자를 밀고 가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그래. 지금 철수가 물체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물리적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 오늘 에너지 얼마나 줬어? 이게 누가 이렇게 물어봐? 오늘 일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접목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냥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고 묻는 거야. 오전에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자네 와서 점심 먹어. 다시 에너지 채워. 이 얘기야. 근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물리적 사고방식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철수가 W 즉 일이 플러스를 했다는 건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는 거고, 그러면 물체는 일을 받은 거니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백씨한테 10,000원 줬어. 근데 10,000원 쓴 거야. 그럼 백씨는 10,000원 받았잖아. 그럼 얘 잔고는 10,000원만큼 늘지. 이 친구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왜 주목해야 되죠? 좀 이따 얘기하죠. 영희 같은 케이스대로 W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야. 왜 그랬냐? 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다 보니까 까꿀로 빼는 꼴. 지금 무슨 말이냐? 물체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라는 거야. 역시 이 친구를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백씨한테 10,000원을 주긴 주는데, 야 백씨야 내가 10,000원 줄게. 내 에너지를 너한테 줄게. 이게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백씨는 10,000원만큼 받은 만큼 에너지가 막 늘어. 와 잔액이 110,000원 됐다. 막 이렇게 할 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백씨한테 10,000원 줄 건데 마이너스 10,000원을 줄 거야. 이건 뺏었다는 얘기야. 그죠? 마이너스 10,000원 줄게. 이 얘기는 주는 게 아니지 사실은. 10,000원 내놔 이거지. 그러니까 물체 에너지 뺏긴 거야. 영희가 지금 물체 에너지를 뺏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노란색을 주목해야 되나요? 너희들이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해.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여기 어려워. 오늘은 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조금 3시간 조금 빡세게 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2회처럼 편성할 거야. 다음 주엔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줄 거야. 여기 문제 안 풀어주면 못 풀어.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돼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백씨한테 10,000원을 줬다 쳐. 일을 해준 거야. 근데 얘가 잔액이 100,000원이었는데 110,000원이 된 거야. 와, 뭐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내가 얘한테 10,000원 줬어. 그럼 얘 잔액이 10,000원이 됐을까? 아니 그거야. 제가 원래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죠. 바로 그거야. 얘가 현재 에너지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10,000원 줬을 때 에너지가 얼마가 됐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일을 해준 만큼 물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건데, 일을 해준 만큼 달라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친구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의 원래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일을 해주거나 뺏은 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야. 변화한다는 뜻이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얘 에너지의 전부라는 보장이 없어. 뭔지 알았죠? 잔액이 10,000원인지 110,000원인지 101,000원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뭐만?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이야. 그걸 어떻게 식을 쓰냐면, 내가 일을 해주면 너의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많이 중요하죠. 이 친구 뒤에 식이 나오긴 할 건데, 이 친구 많이 중요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이 변화량의 의미인 이 델타를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과 처음을 비교를 이상하게 한다. 지금 내가 여기서는 마찰력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지? 마찰력이 있을지도 몰라. 마찰력은 그럼 무조건 반대로 작용할 거 아닌가? 움직임 반응과.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무조건 항상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건 무슨 말? 물체 에너지를 자꾸 까먹는다는 거야. 물체 에너지 자꾸 날린다고. 열이나 소리 에너지. 그렇군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자, 정확히 기억합시다. 하나만 못을 바꿔 가자. 이거 확실하게. 못을 바꿔 갈게요. 정확하게. 내가 철수야. 뭔가 물체를 밀고 갔어. 자, 0이 잠깐 없애고요. 잠깐 철수만 있다 치자. 갔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 이제 문제에서 니네한테. 문제에서 묻는 방법은 2가지야. 철수가 한 일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뭐? 곱하기 하면 되겠지. 곱하기 하면. 물체가 받은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철수가 한 일이 받은 일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제출하면 돼. 마지막으로 물체의 에너지가 얼마큼 변했어? 이렇게 묻는다. 그럼 철수가 일을 한 만큼 에너지 받은 거, 일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에너지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또 철수가 한 일 대답하면 되는 거야. 나중 에너지가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제? 그거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받은 것만큼 더해서 하든가 반대였으면 빼서 하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이 딱 이런 패턴이야, 이 패턴.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인다는 거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가 머리가 아프다.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야.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아니, 노. 미안, 쏘리. 자, 그래프를 한번 짚고 가야 돼. 그래프 나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랑 면적 어쩌고 떠들잖아. 근데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건 힘과 거리입니다, 얘들아. 조심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더라? 힘과 시간이었지? 다른 거야. 힘과 거리니까 기울기는 거리분의 힘인데 거리분의 힘? 케플 아무것도 없어요. 케플학자. 아이, 소리 내지 마세요. 야, 내지 말라고. 대답해. 싸가지가 없네 저거. 기본 매너가 없는 거 아니야? 어이, 똑바로 앉아. 기본 저거는 왜 예의가 저렇게 없어도 되는 거야? 수업 듣기 지금 나가고 면접 보세요. 요즘 애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 얘들아, 면접 뭘까? 면접 곱하면 돼. 곱하면 당연히 뭡니까? 1이죠.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거 뭐 에너지 변화겠지 뭐.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넓이가 한 일인 건 잘 알아.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 근데 문제를 풀다가 있잖아. 가로축을 힘과 시간으로 바꿔놓고 일을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로축 시간이면 면적으로 뭘 구할 수 있지? 이게 시간이면 면적이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이 돼버리잖아. 충격량은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충격량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하더라? 누구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 그럼 최소한 나중 속력은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2분의 1 mv적으로 다시 에너지를 환산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잠깐 꼼수 쓰는 거야. 밑에 예제 한번 해볼까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 여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좀 무게감 실어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제였어요. 첫 번째 예제. 힘과 거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면적은 한 일이죠. 기억리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하고 뒤부터 처리합시다. 이 문제 처음에 노인. 처음에 이제 정지에 있다고 한 얘 빠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겠지? 처음에 정지에 있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 건 알잖아. 아무튼. 그럼 물체 4m, 2m, 그럼 2m까지의 면적 구해주시고 4m까지의 면적 구해주면 될 거라고. 그러면 2m까지의 면적 구해주고 4 면적 구해주면 여기 4이고 여기 8일 거니까 1참수니까 여기 이렇게 구해주니까 2고 4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냐? 4만큼 2를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4m까지 쭉 전체 다 구해야 돼. 조심해. 얘가 뭐랬어? 4m 동안 순간, 2m 동안 순간이니까 0에서 2m, 2m, 4m가 아니고 그죠? 0에서 2m, 0에서 4m라는 뜻이야, 그지? 이렇게 하니까 면적을 전체 다 구하면 얼마입니까? 16이야 전체는.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물론 이렇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에너지가 왜 생겼냐? 2를 받았어요. 얼마큼? 4줄만큼이요. 또는 얼마큼? 16줄만큼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알 것도 없는 게 어차피 뭘 물어봤어? 속력 물어봤잖아요. 근데 운동에서는 2분의 1 mv 최고로 구한다는 거야. 그럼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을 건데 1대 4야. 그럼 속력은 몇 대면? 1대 2면 되는 거야. 그지? 속력의 비율이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그렇죠? 속력을 몇 미터 퍼센트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몇 배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2배 하면 돼.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 있지? 자, 요런 식의 사고하는 방식은 여기서 아주 많이 쓰여요. 계속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버릴 거야. 몇 배, 몇 배, 어쩌고 쭉. 기억력은요. 자, 까꾸로 가봅시다.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저게 무슨 말? 시간이 1초 갈 때마다 같은 거리를 막 계속 간다는 거 아닌가?
어떤 운동을 하면 저게 성립할 수 있지?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야 될 거야. 그래야 5초가 지났을 때와 10초가 지났을 때 총 이동 거리도 2배가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등속 직선 운동 얘기하는 거야. 얘랑은 다르지? 얘는 지금 힘이 점점 커져버리잖아.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니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3번을 골랐으면 맞긴 맞는데 니은이 왜 아닌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반비례 아니야? 반비례 아니냐? 중비례 이런 거 없나? 중상비례. 야 얘들아, 물체 이동한 거리에 물체 해준 일이 비례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면 될까? 거리를 1m 갈 때마다 해준 일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는 거야. 1m 이동했을 때 10줄 했다. 2m 했을 때는 20줄 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3m 갔으면 30줄을 했어야 될 거야. 근데 면적이 1이잖아. 면적이 1. 그럼 면적이 계속 일정한 만큼씩 추가가 돼야 된다. 무슨 운동 해야 될까? 등가속도죠. 무슨 말? R자임이 어떻게 돼야 된다?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돼? 일정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니까. 아니 그럼 그래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거 ST 그래프에서 막 그래프 올라가지고 막 속도 점점 빨라지는 거 이게 등가속도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얘는 뭐라고? 1과 거리를 물었잖아. 이거는 위치와 시간 그래프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나? 별로 안 느껴질 텐데. 느끼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기. 등가속도 운동에서 ST 그래프와 등가속도 운동에서 FS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형태가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걸.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하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10시 애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자, 에너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단위는 줄 1과 단위가 똑같아. 그렇구나. 아까 했던 얘기. 그래서 일을 한 만큼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줄어든다. W 이퀄 델타 E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호는 델타라는 기호다. 변화량이라는 거에 주목해라. 그치? 변화량을 주목하지 않으면 고난도 문제는 도대체 풀리질 않는다. 운동 에너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엔 MV 제곱입니다. 오잉? 오잉! 항상 이 제곱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속력에 속도에 제곱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 이거? 제곱 붙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제곱이 있으면 방향이 없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를 제곱해도 그냥 다 양수가 돼버리네.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구나. 와, 선생님 방향 없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시간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방향이 없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그냥 속력을 제곱하면 된다. 속력 제곱하면 된다. 뭐 누가 뭐라 해도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질량도 방향 없잖아요. 질량의 방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이 없는 거야. 100C가 에너지를 100줄만큼 가지고 있어. 앞으로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100C 이거 돌 좀 옮겨.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에너지가 오른쪽 에너지밖에 없어가지고 뭔 소리야? 에너지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오른쪽으로밖에 못하는 에너지예요. 이런 말 없잖아. 방향 없다니까. 이것도 그냥 힘 곱하기 거리 했더니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 아니 뭐 정리돼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그죠? 힘 곱하기 거리 했더니 물체의 에너지가 좀 작았다가 좀 커졌다 이거야. 맞죠? 운동 에너지가 작았다 커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그게 에너지의 변화량 아니겠어? 그게 하늘의 양이야. 되게 쉬워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끄덕끄덕은 안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좀 더 알려줄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를 누가 들어 올렸대. 야, 이게 얘들아 우리가 편의상 철수가 든 거라고 합시다. 철수가 질량 m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 이거죠. 그럼 이 물체는 E를 받았나? E를 받았나? 라고 하면 누가 이 물체에게 힘을 줘서 옮겼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런데 이 물체는 철수가 준 힘도 있고 이동거리도 H만큼 있으니 E를 받았죠. 철수가 일을 한 거야. 철수 말고 또 물체에게 일을 해준 친구가 있나? 중력이 잘했습니다. 중력은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마이너스 1을 한 거야. 근데 철수가 준 힘이 mg래.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 힘을 줬대. 그럼 물체를 못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 움직이는 순간은 이제 무시할 수 있어. 시간 t를 극한으로 보내면 돼.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여튼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 그럼 이제 등속으로 쭉 올라갈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위쪽 mg, 아래쪽 중력 mg. 그럼 알자 힘이 없잖아. 그럼 등속으로 쭉 가는 거지, 가속도가 없이. 움직이는 찰나에 당연히 철수가 중력보다 큰 힘을 줘야 된다고. 근데 그건 아주 짧은 순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시,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럼 애들이 막 머릿속에 뛰어간다고. 어떻게 물지? 그 얘기는 숨겨놓은 거지. 아무튼 그렇다 이거야. 그럼 철수가 한 일이 얼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저는요 딴 거 볼 게 없어. 철수가 한 일이 얼마냐? 저는 mg만큼 힘을 줬고요. h만큼 올라갔네요. 그럼 철수가 아니라 mgh야.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있잖아. mgh. 중력 포텐셜. 즉 철수가 한 일이 뭐가 됐느냐? 철수가 일을 해줬더니 얘가 저 위에 올라와서 중력 포텐셜이라는 에너지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체가 스스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누군가 들어서 올려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는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거지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아무도 제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높은 데 있어. 그럼 과학자들은 알고 있는 거지. 저놈이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누군가 올려줬구나. 그럼 저 친구는 에너지를 받았을 텐데. 그럼 에너지 가지고 있는 놈이야 저거. 이렇게 판단한다. 어떻게 확인하지? 떨어뜨려봐. 분명 떨어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애야. 뭐라도 깨든가 뭐 말뚝을 박든가 뭔가 힘 곱하기 거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잠재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에너지가 없어 보이니까 잠재되어 있다 한다고. 지금 이 책상을 보면 누가 에너지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바닥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라. 근데 얘를 창밖으로 가서 보면 밑에 가서 뭔 일을 치겠지.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지. 아니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저렇게 에너지 갖게 네가 떨어뜨렸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가 떨어뜨렸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가 저 책상을 딱 잡고 7층이잖아. 7층에서 들고 아래쪽으로 던지면 나도 일을 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따질 여지가 생겨. 네가 던졌잖아. 근데 가만히 들고 와서 그대로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난 얘한테 한 게 없다니까. 근데 얘가 내려가서 뭔가 일을 한다고. 그럼 사람들은 저놈이 어디서 저 에너지를 가지고 왔지? 이렇게 된다고. 따지고 역추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겠어? 여기 학원 차리고 처음 책상 올리던 그 아저씨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주고 그 아저씨 에너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됐나? 별로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그 아저씨가 넣어준 거라고. 식당에서 그 아저씨가 먹은 밥 공기 중에 밥 한 공기 중에 일부 밥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너무 이렇게 보지 마 이상하니까. 약간 사이코가 된다.
잘 생각해보세요. 탄성 포텐셜도 들어간다.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중력 포텐셜까지만 배워. 근데 탄성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도 배워야 돼. 탄성 포텐셜도 기호가 똑같아. 중력 포텐셜이랑 EP 똑같이 써요. 2분의 1 kx 제곱이야.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라고 여기 써있네요. 용수철 상수. x는 변형된 길이야. 이 변형된 길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친구. 왜요? 변형된 길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길이로부터 얼마나 변했냐는 뜻이야. 원래 길이가 뭔데요? 용수철 그냥 내비를 뒀을 때 지 원래 길이로부터 얼마나 변했냐. 여기서 변형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 눌러도 변형이 되고 잡아 당겨도 변형이 되거든. 오잉? 여기 또 제곱도 있네. 누르든 당기든 상관없단 말이야. 아무튼 변했으면 제곱해가지고 그만큼 에너지 들어가. 이 원래 길이를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평형 위치라고도 부를 거예요. 이런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길이. 선생님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시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오늘 어려운 걸 할 텐데 10시 애들과 2시 수업이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몇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은 별로 문제 못 풀어. 설명하고 막 예제 풀다가 시간이 많이 가. 근데 오늘 설명을 잘 들어야 다음 주에 어려운 문제를 풀겠죠. 다음 주에는 추가 문제까지 나갈 거예요. 오늘 중간에 생뚱맞게 킬러 문제를 한번 다룬다고. 이거 저희 못 풀잖아요. 못 풀죠. 풀 수 있어서 푸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물리를 어떻게 사고하는 그 방식 있잖아. 그걸 빨리 흡수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저거 겨울방학 때 또 하면 또 못 풀어요. 근데 저거 어떻게 애들 그 되게 잘못 배우는 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그 풀이 그 순서를 기억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물리 못하는 친구예요. 개념을 봐야 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접근을. 근데 옛날에 여기까지 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지. 이거 잘못한 거라고.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런 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하고 일단 집에 가면 된다. 그럼 겨울방학 다시 하면 또 오케이 하고 집에 가면 된다. 내년 3, 4월이 됐으면 근데 킬러 문제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아. 또 못 풀어요. 오케이. 저 시험인데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제 될지 말지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 니네 지금. 사실은. 선생님 올 때 그렇게 보여. 지금 아니면 겨울방학? 아니면 3, 4월인데? 그럼 킬러 문제 못 풀면 물리 적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킬러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면 1등급을 못 맞을 뿐이야. 저는 1등급 아니면 물리 안 할 건데. 그런가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2등급만 맞아도 대성공이거든. 1등급 맞으면 땡큐고 정말 베리 땡큐고. 근데 킬러 문제를 버려도 1등급도 가능해. 전략이야. 킬러 문제가 학교에서 몇 문제나 나올 것 같아? 중간고사 많아봤자 두세 문제. 많아봤자 두세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많아봤자 두세 문제니까 한두 문제 나왔다 치고 어차피 시간이 다 됐네. 버려. 나머지를 다 맞을 수 있다면 1등급이 가능하죠.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꼭 킬러 문제를 난 무조건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 아니면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라고. 조심할 거 하나만 알려주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예제가 나오죠. 조심할 거 하나만 알려주고 여기다 따로 좀 그릴게요. 저 용수철 그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생긴 용수철이 있었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대. 그럼 저희가 원래 길이겠지 뭐. 그 원래 길이를 x0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겼대. 이만큼 잡아당겼다 이거야. 얘들아 생각을 잘해야 돼. 용수철을 여긴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벽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 내가 잡아서 이렇게 지 당겼다 이거야.
그럼 나는 용수철을 힘을 줘서 용수철에게 힘을 줘서 이만큼을 잡아 당긴 거야. 그럼 내가 용수철한테 일을 한 거지. 그럼 용수철은 에너지, 즉 일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 갔어? 제 몸속에 있죠. 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잠재돼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늘렸대. 또 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길이는 x0였는데 내가 이만큼 늘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렸잖아요. 너네가 물리 배우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야. 줄은 왜 자꾸 연결하는 거야? 왜 이런다고? 조를 해. 왜 이렇게 자꾸 걸쳐놔. 용수철. 세 가지 다 섞으면 얘들이 구토 증세를 보여줘. 정말 싫어요, 막 그런 거. 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내 친구들도 용수철만 나오면 막 정한이 어떻게 그냥 네가 풀어 귀찮아. 좀 알려줘. 친한 애만 알려줘. 그냥 오래 걸려. 물리 못하는 친구 한 문제 풀어주면 되게 오래 걸려요. 4시간 다 날아간다. 예나 지금이나 용수철은 참 그래. 여기를 뭐 x1이라고 할까요? 여기 전체를 x2라고 할게. 원래 여기를 x2로 하려다가 그냥 이건 뭐 적을 것도 없어요. 뭐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당겼잖아. 그때 한 일의 양을 W1이라고 할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추가로 당긴 거잖아. 그때 한 일의 양을 W2라고 하는 거야. 그럼 W2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W2요? 그럼 뭐겠어요? 맨 나중 상태의 탄성 포텐셜에서 중간 상태의 탄성 포텐셜을 빼버리면 되겠지. 왜? 그게 변화량이니까. 내가 아까 델타에 빨간색 칠했잖아. 막 변화량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2분의 1 K의 X2의 제곱이 맨 나중 상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자네 키가 몇이야? 175입니다. 그건 현재 얘 키잖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커서 5cm요. 이건 변화량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 여기서 뭘 뺄까요? 2분의 1 K X 1의 제곱을 뺀 거야. 이렇게 빼야 나중까지 전 걸 빼야 변화량이 나오고 그 변화량이 한 일이다. 이해됐죠? 근데 얘들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묶으라고 야 공통인수를 묶어서 정리 좀 해봐. 그럼 얘들 갑자기 이런 짓을 해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제곱제곱 하는 거 알죠? 미친놈 같지? 몇 달 뒤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걸? 왜 그러는지 알아?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유혹적. 선생님 하나도 유혹 안 돼요. 저 수학 그 정도는 하죠. 아닐걸. 아닐걸. 이거가 유혹적일걸. 왜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물리 문제는 너희들을 내려다보고 있거든. 요놈 봐라. 그래? 어디 한번 해볼래? 나도 모르게 니네가 정신이 나가. 풀었어요. 답이 없죠? 정답이 어디야? 한참을 찾아도 몰라. 여기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 귀신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문제 조건을 그렇게 준다니까. 그렇게 쓰고 싶게끔 준다니까 조건을. 좀 깔끔하게. 그런 게 어딨어요? 보면 알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걸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싶게 만든다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선생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다는